자, 국성욱 강사입니다. 저도 왔습니다. 자, 오늘 노량진 학원을 강의를 하고 또 휴강을 했어요. 노량진은. 일단 마지막 막바지라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3월, 4월에는 제가 계획한 대로 복습 모의고사를 잠시 좀 접어놓고 3월, 4월에는 부지런히 우리 강의 노트의 논점을 암기 좀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업을 듣기 전에 제가 강의 들어오기 전에 일찍 오신 분들은 항상 이걸 펴놓고 자기가 원하는 내용 계속해서 암기 코드를 반복 좀 해주세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 추가적으로 플러스를 뭔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요. 첫 번째가 부동산 개념이죠. 그럼 여기는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부동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학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 그러면 항상 다양한 속성으로 정의를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개념은 하나의 속성이 아니라 다양한 속성으로 정의 내려집니다. 이걸 우리는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이 속성이 지금 나오니까 이걸 학자들은 다시 체계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뭔가 분류를 해요. 이 분류가 시험에 잘 나오죠. 일단은 외형적인 측면의 물리적 개념, 이걸 기술적 개념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측면의 개념, 세 번째 법률적 측면의 개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근데 대부분 경제와 법률은 혼동을 하지 않는데 물리적 측면의 개념이 이게 너무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측면의 개념은 외형적인 측면, 유형적인 측면에서 파악된 개념이고 이걸 기술적 측면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문자를 따서 공, 치, 환, 자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어요. 공간, 위치, 환경, 자연, 공치, 환자. 그리고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상품, 소비, 생산, 즉 소비와 생산 등 경제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이 법률적 개념이 중요하죠. 자, 법률적 개념은 법에 규정된 개념인데 대표적인 우리가 아는 법이 민법이죠. 자,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는 법에 규정된 법률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학자들은 항상 이 법률적 개념을 다시 협의와 광의로 나누고 있는데 협의와 광의로 나누는 의미는 이거죠. 항상 부동산의 개념에 의해서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을 토지와 정착물 이렇게 민법처럼 두 가지로만 탁 나누면 부동산 활동의 밥그릇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밥그릇이. 그래서 학자들은 항상 넓게 부동산의 개념을 파악해서 부동산 활동의 밥그릇을 키우고자 한단 말이에요. 이게 광의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부동산 활동의 밥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협의에다가 무엇을 포함해서 부동산의 개념을 확장시킵니까? 준부동산이라는 걸 통해서 개념을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협의, 광의, 준부동산 이런 것들이 나오면 법률적 개념이죠. 정리는 법률적 개념은 민법에 규정된 개념을 협의의 법률적 개념. 그 다음에 이걸 넓힌 걸 광의 법률적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협의에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은 토지 정착물이고 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부동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착물. 자, 정착물은 저는 필요 없겠죠. 정착물은 의미가 토지에 단단히 고정시킨 물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토지에 왜 이렇게 수많은 물건들을 때려 붙입니까? 그러면 누굴 위해서 때려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토지의 이용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물건을 때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정착물은 토지를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토지를. 그래서 토지에 종속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게 종속 정착물이에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고 토지와 독립해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토지에 묻혀서 함께 거래되는 정착물이죠. 그런데 정착물 중에 어떤 것들은 예외적으로 토지와
독립되는 정착물이 있다. 그리고 요 예외적인 독립정착물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독립정착물은 토지와 별개로 간주되고 토지와 독립되는 정착물인데 그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골집을 생각을 하겠죠. 시골집. 시골집에 일단 중간에 건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가 두 그루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두 그루 있죠. 이렇게 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있더라? 그렇죠. 농작물이 이렇게 심어져 있다. 이런 거예요. 농작물이. 이게 암기 코드죠. 그래서 독립정착물은 일단 건물, 등기된 임모,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모, 이게 나무 두 그루고 그 다음에 권원에 의해 타인 토지에 재배되는 농작물입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정착물과 동산의 구별 기준은 요 사례가 떠올라야죠. 자, 건물의 벽에다가 못 같은 걸 박았어요. 못을. 그럼 못은 분명히 동산인데 이 못을 건물에 박으면 이게 건물의 일부가 되는 것이냐? 여전히 동산의 성격을 갖는 것이냐? 그러면 이 벽에 붙여져 있는 못을 떼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못을 제거할 때 자,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손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못이 단단히 부착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건물의 일부로 정착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대인이 뭔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주인이죠. 건물의 주인. 건물의 주인이 설치했다면 건물의 일부로 쓰겠다는 의도죠. 그래서 정착물인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하면 동산이고 임대인이 설치하면 정착물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애를 마치 뭐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아닌 애를 마치 부동산처럼 취급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의미의 동산과 권리예요. 동산과 권리는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산과 권리를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러면 동산과 권리를 왜 부동산처럼 취급합니까? 그러면 동산과 권리 중에 일부 동산과 권리를 부동산처럼 담보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동산과 권리를 부동산처럼 담보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이게 준부동산의 숨은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준부동산은요, 담보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기록할 수 있는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 등의 공시수단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준부동산의 특징은 동산과 권리를 부동산처럼 담보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준부동산에 포함되는 동산과 권리 등은 항상 등기, 등록 등의 공시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 사례가 비싼 동산, 비싼 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모, 그 다음에 선박, 그 다음에 자동차, 항공기, 건설, 기계. 특히 요 놈이 잘 나오죠. 광어권, 어권 등의 권리. 그리고 평가사 시험에 요 놈이 한번 나왔어요. 우리 선박 등기법을 보면 선박은 20톤 이상부터 등기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선박은 20톤 이상부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부동산의 분류. 자, 부동산의 분류는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리하는 건데,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후보지. 자, 후보지와 이행지는 항상 용도가 변화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죠. 용도의 변화. 용도가 변화되고 있는 지역 내 토지예요. 그런데 대분류 상호 간의 용도가 바뀌면 후보지고 소분류 상호 간의 용도가 바뀌고 있으면 이행지라고 하죠. 그럼 대분류는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 간의 용도가 바뀌면 후보지. 그 다음에 택지지역 내를 보면 요놈 있죠. 주거상업공업, 주거상업공업, 소분류 사이에 용도가 바뀌면 이게 이행지죠. 자, 그래서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대분류 상호간이면 후보지고
소분류 상호간이면 이행제예요. 근데 대분류를 용도지역 상호간이라고도 내고 용도지역 내 상호간이라고 소분류를 부르기도 한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온 건 제가 굵게 시커멓게 표시해놨죠. 첫 번째 택지는 주거, 상업, 공업용으로 조성된 토지고, 그 다음에 부지는 한자 표현인데 뭐의 한자 표현입니까? 바닥 토지의 한자 표현이죠. 바닥 토지. 그리고 나지는 항상 두 가지가 없는 토지죠.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입니다. 나지는 두 가지가 없어요.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부지는 요 부지가 보이잖아요. 부지. 요 부지는 바닥 토지니까 얘는 건물의 바닥 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필지는 토지의 등기 등록의 단위고 획지는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법지. 자, 법지는 경사진 토지를 말하고 빈지는 바닷가의 토지를 말하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죠. 자, 법지는 경사진 토지예요. 그래서 경사진 토지라도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이 되죠. 그런데 경사면이기 때문에 활용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고, 빈지는 해변가의 땅이고 해변가의 토지고 이 바닷가의 토지는 함께 사용하는 토지니까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소유를 인정할 수 없지만 활용실익은 대단히 많은 토지의 성격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토지의 용어에서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경사지를 뜻하는 법지고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 항상 빈지, 바닷가의 토지죠. 그 다음에 휴한지, 유휴지, 공한지인데 공한지는 필요 없고 휴한지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 토지고 유휴지는 놀고 자빠져 있는 토지죠. 그래서 휴한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거고 유휴지는 그냥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예요. 바람직스럽지 않게 놀리고 있는 토지죠. 유휴지는 토지를 사놓고 아무런 이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니까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가격 상승만을 기다리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중요한 토지로 첫 번째 맹지가 나오죠. 맹지. 맹지는 도로가 없는 맹한 토지. 그 다음에 포락지는 항상 요 락이라는 의미를 잘 봐야 돼요. 락은 항상 무너졌다는 토지, 무너졌다는 내용이니까 포락지가 나오면 반드시 어딘가 무너져 버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하지는 문구 그대로 선 아래에 있는 토지인데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고 소지는 개발되기 이전 자연 그대로의 토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암기를 세트 메뉴를 하나 더 해야죠. 자, 부동산의 특성과 파생 현상. 시험에 너무 잘 나오죠. 자,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죠. 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은 크게 자연이 부여한 특성, 자연적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부여한 인문적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연적 특성도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항상 우리가 두 문자를 따죠. 영, 개, 용병사 이렇게 부부영계 그 다음에 용병사 일단 자 부동산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누고 다시 자연적 특성은 4개죠. 부부, 영계 인문적 특성은 용병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보면 항상 3글자짜리도 있고 4글자짜리도 있는데 3글자짜리는 항상 토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4글자짜리는 인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부동성 3글자가 나오면 토지는 부동,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고 따라서 인간은 토지를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비이동성. 부증성, 토지의 양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양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토지를 생산해 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속성,
토지는 항상 영원 불멸의 재화입니다. 영속성. 따라서 인간은 토지를 소모시키거나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별성. 토지는 전부 다 개별적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토지를 다른 토지로 대체시킬 수 없습니다. 비대체성이죠.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파생 현상을 보면 여기가 암기 코드죠. 항상 부동성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이 되죠. 그리고 외부 효과라는 건 부동산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암기 코드는 외부 효과 나오면 부동성이죠. 그리고 토지가 부동성,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현장이 중시되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세 개. 지역, 외부 효과, 현장 활동, 임장 활동. 자, 이걸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토지는 비이동, 인간은 토지를 이동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토지 등의 부동산은 마트에 진열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항상 시장이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 효과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장이 중시되는 활동. 우리는 토지를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대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임장활동, 현장활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는 이유는 시장이 지역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세 가지예요. 지역, 외부 효과, 현장이 중시되는 현장활동, 임장활동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부중성, 토지의 양은 증가되지 않고 따라서 인간은 생산을 할 수 없습니다. 생산을 할 수 없습니다. 비생산성. 따라서 생산비 법칙이 부정되고요. 그리고 토지는 항상 양을 생산할 수 없는 희소한 자원이에요. 희소한 자원. 희소한 자원이죠. 따라서 어떻게 이용해야 됩니까? 항상 집약적이고 최유효 이용해야 됩니다. 즉 알뜰 살뜰 이용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일단 암기 코드는 집약적 하면 뭐가 보여? 지읒, 최유효 이용 나오면 치읒 어디 있죠? 치읒, 여기 있네요. 치읒. 지읒이나 치읒이나 뭐랑 비슷하다? 부증성의 지읒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부증성은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은 토지를 생산할 수 없다. 그래서 생산비 법칙의 부정. 그 다음에 항상 양을 늘릴 수 없는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토지는 알뜰, 살뜰 잘 써야 된다. 집약, 최유효 이용의 근거. 이 세 가지가 너무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영속성은 너무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올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암기 코드가 가치. 자, 부동산의 가치는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항상 장래 이익에 의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은 왜 장래 이익에 의해 결정됩니까? 장래에도 존속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속적이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은 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나요? 그러면 암기 코드가 임대차 시장 이응. 그런데 부부 연계 중에 이응자가 있는 건 딱 영속성 하나뿐이죠. 그래서 영속성 나오면 임대차 시장 나오면 영속성 이응 이게 보여야죠. 그 다음에 토지의 감가가 부정이 됩니다. 이 말은 토지는 소모되지 않으니까 감가가 부정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치는 다시 한번 항상 장래의 이익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항상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미래를. 그리고 이런 미래 예측을 부동산 학자들은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속성은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가치 또는 가치정의 나오면 영속성. 그 다음에 임대차 시장 나오면 영속성. 그 다음에 미래 예측이 중요합니다.
영속적이니까 이렇게 암기를 해줘야죠. 그 다음에 개별성은 토지는 다 개별적이에요. 따라서 토지를 다른 토지로 대체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성이 부정되는 거죠. 그래서 일물, 일가 모든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 수준을 갖는데 이 일물일가 법칙이 부정되는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암기 코드는 일물일가해서 이렇게 하나 끄으면 왠지 뭐 같이 보여요? 개자 같이 보이잖아요. 일물 일개. 그러니까 개별성, 개별화, 개별 분석의 근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자, 부동성이 나오면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고요. 외부 효과가 근거가 되고요. 토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현장이 중시되는 현장, 임장 활동이 중요합니다. 자, 부중성은 지은 나왔으니까 집약적이고 최유효 이용이죠. 자, 부중성은 토지는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은 토지를 생산할 수 없다. 그래서 생산비 법칙의 부정. 그 다음에 토지는 생산될 수 없는 희소한 자원이니까 알뜰살뜰 잘 써야 돼요. 집약적 최유효 이용. 그리고 토지 가격이 비싼 이유는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영속성은 항상 가치 정의. 그 다음에 미래 예측. 가치는 장래의 이익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유는 영속적이니까. 그리고 영속적이기 때문에 항상 장래가 중요하니까 장래를 예측하는 게 중요합니다. 장기적 배려. 그 다음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응, 영속성. 토지의 감가가 부정됩니다. 그러면 토지는 소모되지 않는 영속적인 재화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성은 토지는 개별적이다. 그래서 어떤 토지를 다른 토지로 대체시킬 수 없다. 대체성의 부정. 그리고 전부 다 토지는 개별적이니까 하나의 물건, 토지라는 하나의 물건은 가격이 동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물, 일가 법칙이 부정됩니다. 그래서 일가를 일개 이렇게. 이 설명을 좀 애매모호하게 한 것 같아요. 하나의 토지라도 가격 수준의 차이가 크죠. 따라서 일물, 일가 법칙이 부정됩니다. 일단 자연적 특성이 90%. 시험에.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은 항상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요 놈이 봐야죠. 최유효 이용은 어디서도 이미 봤다. 여기서도 봤죠. 요 부중성. 그래서 항상 최유효 이용은 두 가지의 근거예요. 자연적 특성 중에 최유효 이용의 근거를 찾으세요. 그러면 부중성. 토지는 양이 증가되지 않는 희소한 자원이니까 알뜰살뜰 잘 써야 됩니다. 이게 최유효 이용. 그 다음에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다양한 용도 중에 항상 가장 유효한 이용을 찾아내야 됩니다.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부중성과 용도의 다양성이 항상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죠. 그 다음에 인문적 위치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건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사례를 하나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사례를 들었죠.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변화됐어요.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것은 인간이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격 등을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 이걸 인문적 위치라고 하죠. 이 인문적 위치의 이 위치는 중요도를 뜻해요. 그래서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인 인문적 위치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문적 위치는 영역에 의해서 사회적인 영역의 중요도냐, 경제적인 영역의 중요도냐, 행정적인 영역의 중요도냐, 이렇게 세분화하기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은 이 셋 중에 경제적 측면의 중요도가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겠죠. 그 다음에 시험에 이런 것도 나왔죠. 자, 우리 지역의 도시 계획이 변화됩니다.
그럼 이 도시계획에 의해서도 토지의 중요성, 부동산의 중요성이 달라지니까 인문적 위치가 변화됐다고 해야 돼요. 근데 이 도시계획이라는 건 항상 행정과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구체적으로는 인문적 위치 중에 행정적 위치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기본이 되는. 근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제가 조금씩 추가할 텐데 심화 몇 가지를 보면 자, 요 놈을 한번 봐요. 요 놈을 주의해야 될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해야 될 내용. 주의해야 될 내용. 그러면 어떤 게 있냐? 인문적 위치는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죠. 부동산에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 그리고 이 인문적 위치는 사회, 경제, 행정적인 위치로 다시 나눌 수 있고 중요한 건 토지의 지리적 위치, 즉 장소는 고정되어 있지만 토지의 부동산의 인문적인 중요도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주 잘 나오죠. 즉 인문적 위치가 나오면 항상 변화되어 있다. 지리적 위치라는 장소는 고정되어 있다. 이 두 가지 구별이에요. 그 다음에 자, 물리적 공급이라는 건 토지의 전체 면적을 말해요. 토지의 전체 지표량. 그리고 토지의 전체 지표량은 인간이 생산할 수 없으니까 항상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토지는요, 용도에 따라서 항상 달리 이용되잖아요. 어떤 토지가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용도적인 측면에서 토지의 양을 파악하면 요걸 용도적 공급이라고 하는데 용도적 공급은 용도 변화를 통해서 항상 사람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용도적 공급은 항상 가능한 거예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인간이 늘릴 수 없지만 토지의 용도적인 측면의 공급, 예를 들어서 상업용, 부동산의 상업용 토지 이런 용도적인 측면은 용도 변화를 통해서 항상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바다의 매립, 개간, 뭐 홍수 이런 게 나왔더라도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항상 가운데 부증성, 영속성 이런 게 있으면 자연적 특성이잖아요. 자연적 특성. 이런 자연적 특성은 항상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게 암기 코드예요. 자연적 특성은 자연스럽게 타고난 특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자연적 특성은 항상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예외 없이 항상 적용된다. 이게 암기 코드예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이런 쌀데기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부증성, 자연적 특성이 나오면 항상 뒤에 예외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연적 특성 나오면 항상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건 제가 아직 수업 중에 강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암기 코드 하는 김에 자, 첫 번째 인문적 위치는 끊임없이 변화된다라고 돼야 되고 지리적 위치는 장소를 말하니까 고정되어 있다고 말해야죠. 그게 부동성이고 그 다음에 토지의 용도적인 측면의 공급은 용도 변화를 통해서 항상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 토지의 지표 면적은 인간이 증가시킬 수 없는 거고 그리고 항상 자연적 특성에 뭐 예의가 있냐, 적용이 되느냐 이런 걸 보면 앞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항상 자연적 특성은 예외가 없이 항상 적용되는 특성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심화까지 딱 암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1장에 딱 3가지 주제 제가 암기 코드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심심할 때마다 틀어놓고 주무세요. 여기까지예요.